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합의금을 얘기하는 게 괜히 꽃뱀으로 보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 선일까? 많은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범죄 피해자들의 문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찰관 앞에 가서 아무리 상대방이 수사관이고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꽤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은요, 이거를 사건화하기 전에 혹시 먼저 가해자 측과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건 어떠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합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잖아요. 나와 상대방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너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 라고 따져 물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너 그때 나한테 잘못했던 거 인정해?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준강간, 원나잇 이후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내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장면, 나오는 장면, 상대방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혹은 그 전후에 함께 동석해 있었던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카톡 내용과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너 그때 나한테 왜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니? 왜 나와 동의 없이 나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설령 상대방이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뭐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너가 그런 잘못을 나에게 한 게 분명해 라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무리한 합의 요구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다, 그것보다 먼저 하실 게 뭐냐,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뭔지 확인하고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1번이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셔서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러니? 나한테 이런 자료 있는데 너 그 혐의 인정하니? 잘못 인정해? 너가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굳이 형사사건 하고 싶지 않고 고소하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건데,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 그런 범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건데, 너가 무혐의인데 내가 억지로 주장을 한 건지 아니면 너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압박이 되어야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내가 이거 그냥 고소돼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면 혐의 인정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혐의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내가 미안해, 우리 합의하자, 대화로 잘 끝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 다음으로 유의될 게 뭐냐면요, 바로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좋습니다 라는 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선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건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선이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 너무나 적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합의를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상대방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제시한 합의금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억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 이건 오히려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를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무리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합의금 받고 빨리 절차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잘못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엄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터부시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합의금을 얘기하는 게 괜히 꽃뱀으로 보이지 않을까? 많은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 선일까? 많은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범죄 피해자로서 내가 합의만 대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변호사 통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 주는 게 좋은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가 어떻게 압박하는 게 좋은지 맡기셔가지고요,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